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원래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데 기획 시간만 해도 며칠이 걸렸는데요. 이제는 AI가 상세 페이지까지 직접 만들어줍니다. AI로 나오는 컨텐츠가 되게 많아지고 있긴 한데 사실 그만큼 AI가 사용성이 엄청나게 강한 거거든요. AI가 뭐 그림에도 사용이 되고 사진에도 사용이 되고 기획이나 텍스트에도 사용이 되니까 너무 범용성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업무 효율들이 아예 그냥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4명이 붙어서 3일, 4일 동안 했었던 작업들도 어쩌면 한 명이 하루 만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상세 페이지인데요. 저는 이제 쇼핑몰 창업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제품을 올리는 걸 넘어서서 브랜딩이나 기획을 되게 중요시한 사람이다 보니까 상세 페이지를 되게 많이 강조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상세 페이지를 수만 개를 보고 피드백을 남겨오는 과정을 반복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정말 잘 되는 상세 페이지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0만 개 판매 달성, 불만족 시 100% 환불, 네이버 쇼핑 랭킹 1위 이런 걸 초반에 걸어주고, 중반부부터는 제품 설명을 실제 근거나 통계에 맞춰서 제품의 장점을 언급해주고, 다른 타사의 제품과 비교표도 만들어서 내 제품이 더 우수하다 라는 걸 부각시켜주는 그런 표현 기법들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제가 이제 그런 기획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기획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걸 지긋지긋하게 보고 써오던 사람도 상세 페이지 기획을 하자라고 하면 이게 시간이 많이 드는 걸 넘어서서 정신이 엄청나게 빨려요. 창작을 하면서 이 제품을 살 사람, 쓸 사람은 어떤 글을 원할까, 어떤 장점을 원할까, 어떤 표현 기법을 원할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눈앞에 이거 화장품이 있는데, 이 화장품을 지금 제가 이제 쓴다라고 하면 이게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제품이 성능이 좋은 걸 표현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뭐 나야신 아마이드 10만 ppm이 들어갔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기술적인 표현들도 필요하지만 결국 소비자가 원하는 표현들은 바르고 피부가 매끈해졌어요, 피부가 하얘졌어요, 남자친구가 갑자기 저보고 피부과 다녀왔니에요, 이런 표현들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자한테 빙의하는 과정에서 정신력이 되게 많이 빨립니다. 이런 거를 기획도 해야 되는데, 이걸 바탕으로 사람들이 공감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디자인도 해야 되고, 이미지 편집, 그리고 이제 촬영까지, 보정까지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기획에서 이걸 사전에 정의를 못하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뭐 이건 제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한 번이라도 기획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다들 뭔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지금 기획의 공수를 100토막으로 줄여주는 AI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챗GPT입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챗GPT라 언급을 하는 건 이번이 최초긴 한데, 사실 챗GPT는 강의에서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중국인 공장과 소통할 때도 이제 챗GPT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도매 사이트에서 이미지 번역을 할 때도 챗GPT를 사용하는 걸 장려하고 그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그냥 챗GPT한테 상세 페이지 만들어줘? 그건 나도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챗GPT한테 내 제품 상세 페이지 만들어줘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챗GPT인데요. 이거를 제가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화장품 얘기를 했으니까 화장품 상세 페이지 기획을 알려줘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제품명하고 뭐 가격, 이미지, 뭐 용량 이런 것들을 말을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것도 되게 답변을 잘 해줍니다. 예를 들어 뭐 제품명하고 뭐 가격, 뭐 제품 이미지 이런 거 넣어달라, 용량도 넣어야 된다, 피부 타입도 이제 적어줘야 된다, 제품 질감하고 발림성, 전후 비교 이미지도 필요하다, 패키징 이미지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고객 후기, 추가 정보, 반품 정책, 이런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되게 잘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사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지금 너무 플레인하죠. 사실 이 정도 구조는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이건 내가 쇼핑을 하면서 다른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봐도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는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자체는 기획에 그렇게 강력한 도움이 되진 못해요. 물론 처음에 아예 기획적인 맥락을 못 잡을 때는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지금 이 정도는 뭔가 정말 후킹이나 구매 전환에 되게 강력한, 그리고 타 경쟁사를 찍어 누를 수 있는 그 정도의 기획을 하기에는 조금 모자란 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텍스트 AI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강의에서도 텍스트 AI를 통해서 수강생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AI를 만들어 뒀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AI는 이런 식으로 아이템 소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이제 답변을 주게 됩니다. 질문을 한 걸 바탕으로 적절한 답변을 주게 되거든요. 좀 이렇게 텍스트 AI 쪽에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GPT의 성능을 더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상세 페이지 기획이나 여러 실무에 더 잘 사용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들어 봤습니다. 김머신봇. 제가 기존에 상세 페이지 기획을 했던 이제 몇백 가지 문서들을 아예 통으로 학습을 시켜서 이 GPT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스텝 1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질문을 해줘요. 안녕하세요. 전 제품의 특장점을 도출해주는 머신봇입니다. Q&A 형태로 대표님의 제품의 정보를 파악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품명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제품의 주 기능이나 특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GPT의 방식은 이랬어요. 사용자가 요청을 하게 되면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GPT가 바로 그냥
그냥 답변을 쭈르르륵 이렇게 급발진을 쳐버려요. 지금 원하지 않는 답변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전했던 정보에 비해서 미달하게 전달이 됐을 경우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비꼬아서 이제 이걸 단계를 늘려본 거죠.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GPT가 질문을 하는 거죠. 원래는 답변을 해서 급발진을 했다면 아예 지금 여기서는 GPT가 한 번 더 질문을 해서 더 좋은 정보를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구조로 제가 개선해 봤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더 좋은 요청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화장품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제 GPT가 그냥 전부 다 펼쳐줄 테니까 네 알아서 다 해봐라 그런 느낌이 아니라 GPT가 한 번 더 질문을 함으로써 사용자가 답변을 함으로써 더 좋은 정보를 AI한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면 AI는 더 좋은 답변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로직을 제가 여기 반영을 시켜봤어요. 단순히 여기서 답변을 하고 나서 이제 네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제품명을 물어봅니다. 그럼 전 제품명은 김머신 텀블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순히 김머신 텀블러를 만들고 싶군요 해서 막 레이아웃을 막 급발진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주요 용도는 무엇인가요? 텀블러의 재질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보온 보냉 기능이 있다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나요? 특별한 디자인의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인지 궁금합니다. 텀블러의 용량은 어떻게 되나요? 텀블러의 차별화된 장점이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런 식으로 더 좋은 요청을 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질문을 넣어주고 있어요. 한번 제가 임의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뭐 텀블러의 주요 용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위한 용도다. 두 번째, 재질은 스테인리스 304 재질로 이유로는 잘 모르겠는데 네가 알아서 써줘. 3번, 보온 보냉 기능은 80도에 물을 넣으면 12시간으로 하죠. 그 온도가 75도로 유지돼. 실제 실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어. 특별한 디자인은 없고 김머신이 사용을 하는 텀블러야. 메리트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텀블러의 용량 800ml로 넉넉하게 벤티 사이즈로 들고 다니기도 좋은 크기야. 차별화된 장점은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데 네가 알아서 그럴듯하게 써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용도, 재질, 보온 보냉 기능, 사용자 편의, 용량, 차별화된 장점 이런 식으로 써주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기획 문구를 이제 써줄지 아이디어도 내줍니다. 12시간 동안 온도 유지, 실험으로 검증된 성능, 내구성 좋고 안전한 소재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벤티 사이즈로 충분한 음료를 보관할 수 있는 여유로움, 사용자한테 신뢰를 주는 심플하고 실용적인 디자인.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제품의 정의를 해줘요. 사실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뭐가 필요하지? 어떤 정보가 필요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여기서도 많은 체력을 소모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사전 자료 수집에 대해서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지금 이렇게 다 잡아주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맥락으로 내가 상세 페이지를 쓸 수 있을지 그 밑그림을 빠르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방금 이렇게 받은 이 김머신 텀블러의 이 내용을 복사를 해서 스텝 1을 방금 했는데 스텝 2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텝 2에서 이런 추가 분석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받았던 그 제품의 특장점에서 뭔가 조금 더 이제 정보를 이제 얻고 싶다. 여기서 조금 더 특장점을 더 도출하고 싶다. 이 제품의 정보를 더 확실하게 취합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방금 말한 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의 의문점을 도출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도 사실 되게 그냥 기본적인 기획에는 아이디어로 좋아 보이지만 뭔가 조금 이제 어폐라던가 더 보강을 해서 더 강력하게 소비자의 신뢰를 이끌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온 보냉 기능에 대한 소비자 의문점, 보온 기능이 12시간 동안 75도를 유지하고 있다 했는데 보냉 기능은 어느 정도 유지되나요? 그리고 뭐 재질에 대한 추가 설명, 스테인리스 304 재질인 다른 재질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되게 더 좋은 답변들을 낼 수 있도록 이끌어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임의로 여기 답변을 쳐주긴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이 답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4도의 차가운 음료를 넣으면 12시간 동안 8도 이하로 유지된다 라는 내용을 24시간으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방금 제가 말했던 내용 반영을 해서 한 번 더 이런 특장점들을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지금 일상생활에 사용 가능하다, 캠핑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304 재질, 내구성이 뛰어나고 안전한 소재로 장시간 사용해도 문제없음, 녹이 잘 쓸지 않고 세척이 용이함 이중적으로 사용 가능, 보온, 보냉, 디자인 및 사용자 편의, 넉넉한 용량 이런 식으로 잡혀져 있죠. 그러면 지금 12시간 동안 뜨겁게, 24시간 동안 차갑게, 실험으로 검증된 성능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카피들의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텝 3를 제가 만들어뒀어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건 기획을 했다라고 하기엔 조금 아쉬울 수도
적도 있어요. 아이디어를 예쁘게 정리해주는 용도였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정도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쇼핑몰을 했던 사람들, 기획을 했던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혁신적인 수준에 가까워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정도에 그치고 싶지 않아서 지금 스텝 3, 4, 5도 만들었는데 스텝 3부터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기획 진행 요청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제품명하고 이런 정보들을 말씀해달라고 하는데 방금 스텝 2에서 받았던 그런 내용을 아예 그냥 통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제품의 정보를 분석을 진행을 하고 이게 맞는지 같이 이제 뭐 확인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확실하게 이 상세 페이지를 꾸밀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찾아줍니다. 예를 들어 이제 보행 성능 관련 실험 자료 상세 페이지에 포함할 수 있나요? 그래프나 사진, 그리고 긴머신 텀블러의 다양 상황에서 사용 사진이 있나요? 출퇴근, 캠핑, 피크닉 등 제품에 대한 소비자 리뷰나 사용 후기가 있나요? 이따 몇 개 정도 준비할 수 있나요? 혹시 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특장점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특별한 디자인 요소나 추가적인 편의 기능 등 이런 식으로 더 날카로운 질문들을 해줘서 지금 받았던 이 정보들에서 더 뛰어나게 더 확실하게 이 정보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고 상세 페이지를 완성시켜줄 수 있는 활용 점정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찾아줘요.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 보온 유지력, 보냉 유지력 80도의 물을 넣으면 12시간 동안 75도로 유지된다. 이런 내용도 되게 그럴듯해 보이더라도 막상 이걸 상세 페이지에 넣으면 그래프나 실제 실험 결과나 이미지들이 없으면 신뢰도가 되게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요소들을 직접 채울 수 있게 질문을 해주는 거죠. 일단 제가 임의로 지금 1, 2, 3, 4에 대해 답변을 해줬는데요. 상세 페이지에 이제 실험 자료를 포함할 수 있냐 라고 하는 부분에 그래프 형태로 포함할 수 있어 라고 제가 말을 했고, 출퇴근, 캠핑, 피크닉, 여행 갈 때 사진 많아 라고 했고, 후기도 6개 정도 준비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특장점이라고 하면 긴머신이 사용한 텀블러라서 의미가 있다 라고 해서 제가 답변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차 Q&A가 끝나고 2차 Q&A로 넘어가요. 자, 지금 보시면 보온, 보냉 관련 성능 그래프에 대해서는 관련 성능을 그래프로 시각화해서 제품의 강점을 즉각적으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서 보온 성능과 보냉 성능을 각각의 그래프로 나눠서 12시간, 24시간 동안의 온도 변화를 시각적으로 표시한다. 그런 부분을 제시를 해주고요. 소비자 후기도 디자인 사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보여주고, 소비자 후기도 뭐 별 5개 표시를 추가해서 간략한 사용 소감을 덧붙여 생생한 후기를 보여준다 라고 쓰고요. 그 다음 이제 긴머신의 선택 강조라고 해서 긴머신이 선택한 텀블러 믿고 쓰는 이유 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 이제 요소들을 같이 취합을 해줘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회적 실질적 증거자료 제시해서 KC 인증, 한국 소비자원 실험 결과 인증,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공신력을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잡아주고요. 한정 수량 판매 중, 지금 구매하면 특별 사은품 증정 같은 문구를 추가하면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한다 라는 아이디어도 같이 내줍니다. 여기서 지금 또 이제 질문을 2가지 하는데,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얘한테 주입을 해주면 돼요. 전 딱히 이제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이제 네가 그럴듯하게 알아서 써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IF 후킹이라던가 뭐 슬로건이라던가 간략한 설명, 보온, 보냉 성능을 이제 그래프, 재질 및 안정성, 사용자 편의에 대한 디자인, 용량, 다용도 활용성, 소비자 후기, 그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요소들을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긴머신의 선택이라고 해서 긴머신의 사진 또는 캐릭터 일러스트, 뭐 긴머신이 선택한 텀블러, 믿고 쓰는 이유, 뭐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뭐 아마 썸네일 작은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요? 뭐 불티나게 팔리겠죠? 지금 이 정보를 이제 또 복사를 해주고,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스텝 4에 가져다 줍니다. 한 번 더 그냥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뭔가 다른 아이디어가 없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잡아줍니다. 사실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상세 페이지의 맥락이 어느 정도 보이지 않나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어떤 표현들을 해줘야 될지, 이런 정보 취합을 하는 것만 해도 지금 이제 최소 2시간, 3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아이디어들을 따주는 걸, 그런 정보들을 취합을 해주는 걸, 이런 소비자의 공감을 해주는 행위 자체를 직접 AI가 진행을 해주는 거죠. 스텝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 리뷰 멘트 기획 요청인데, 이런 식으로 방금까지 받았던 그런 특장점 내용들을 바탕으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기만 해도 직접 소비자의 후기를 작성을 해줍니다. 보온, 보냉 성능이 정말 탁월해요. 12시간 후에도 커피가 뜨거웠고 24시간 후에도 물이 차가웠어요. 디자인이 심플하고 세련되어서 어디서나 잘 어울려요. 800ml의 넉넉한 용량 덕분에 하루 종일 충분한 음료를 보관할 수 있어요. 차가운 음료는 하루 종일 차갑게, 뜨거운 음료는 오랫도록 따뜻하게 유지돼요. 뚜껑이 편리하게 열리고 닫혀서 정말 좋아요. 실리콘 패킹 덕분에 누수 걱정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직접 소비자 후기까지 만들어주는데, 근데 지금 이 정도도 되게 뭐 잘 썼죠? 잘 썼긴 한데, 조금 더 이제 여기서 인간 언어를 추가하고 싶다, 인간의 느낌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직접 이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보강을 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중간에 히읗티에 넣어준다던가,
느낌표 3개 넣어준다던가 이 정도만 해도 되게 사람이 쓴 것 같은 리뷰로 만들어지거든요. 이러면 기획에 대한 공수가 진짜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진짜 이 정도면 직원 한 명은 안 뽑아도 되겠다는 생각 들어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전 지금 머릿속에 김머신 텀블러밖에 없었어요. 난 텀블러 팔아볼까? 라는 생각으로 김머신 텀블러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무에서부터 전개를 해서 더 좋은 질문들을 받아내고 더 좋은 답변을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취합된 정보로 정말 뭐 20분도 넘지 않은 시간 동안 거의 상세 페이지 한 편이 만들어졌죠. 저는 지금 대표님들께서 여러 제품들을 동시에 런칭을 하고 있다. 아니면 뭐 이제 내가 진짜 작정하고 이제 브랜드 런칭을 준비를 한다 라고 하면 AI는 진짜 무조건 썼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이 상세 페이지 AI는 GPT-4o 모델로 실제로 이제 결제를 해서 구독료를 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GPT인데요. 구독료가 한 월간 $20 정도로 알고 있어요. GPT 구독료가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지만 내가 기획을 많이 한다, 소싱을 계속 할 거다 라고 하면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 안 치고 연봉 6천 이상 마케터가 보조를 띄워줘도 이 정도는 곧바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보를 빠르게 취합하고 소비자의 페르소나에 빠르게 공감하는 기술들이 인간이 이제 그 정보를 받아들이게 한계가 있어요. 내가 잘 아는 제품이란 모를까? 어느 날은 탄산음료 기획을 하고 어느 순간 뭐 이제 패션 이제 옷을 기획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입을 하는 게 되게 이제 흐트러지거든요. 근데 AI가 같이 보조를 해주면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니까 내가 기 빨리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솔직히 거의 8시간 걸리는 작업도 20분 만에 끝낼 수 있으니까 아예 업무 효율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물론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린 그 기획들이 기획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걸 통으로 그대로 상세 페이지 쓰게 되면 어눌한 구간이나 조금 모자란 구간이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무 AI 티가 난다, 아니면 조금 너무 플레인하다, 조금 더 자극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AI가 못 잡았다 라고 한다면 이건 직접 문구를 변경을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좀 놀라운 게 AI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첨예하게 훨씬 더 인간같이 문구를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확실하게 AI가 정말 인간 느낌이 나게 기획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싱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마케팅이나 다른 요소에 더 직접 관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 과정에서 AI가 엄청난 힘이 될 겁니다. 전 그림 AI로 직접 이제 모델을 생성을 해서 이걸 쇼핑몰에 쓰는 방법도 가르쳐 드렸었는데요. 솔직히 지금 이제 외부에서는 AI를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약간 얕게는 쓸 수 있는데 조금 더 깊게 실무에 쓰기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 영상들에서 사소하게 공유를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AI 기술이 발전했다 이런 것들은 뉴스에 막 나오고 그런데 쇼핑몰에서 1인 기업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AI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은 묘하게 좀 이제 정보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좀 돈이 되는 정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공유에 대해서 좀 기피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아끼지 않고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김어신이었습니다. 영상 잘 보이신가요?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광고 좀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격차에서 제가 쇼핑몰 강의 런칭했습니다. 위탁 판매나 해외 구매 등 해외 사입, 국내 제조, 브랜딩, 마케팅, 디자인, 사실상 모든 걸 알려드린 강의입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월 1억, 2억 이상 매출을 낼 수 있었던 그 노하우를 가감없이 공개합니다. 특히나 2024년에 더 중요시되고 있는 상세 페이지 기획과 브랜딩, OEM과 제조, 마케팅 쪽을 훨씬 더 깊게 구성했습니다. 저는 1만 명 이상의 수강생 분들의 잘 팔리는 판매 방식을 연구했고 실제로 이걸 커리큘럼으로 만들었습니다.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10명 이상의 직원분들과 거의 6개월 이상 합작해 만든 강의고 제작비만 3억 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작비 이상으로 수강생 대표님들께서 더 멋진 결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수강을 시작하시고 나서 사업 모델을 약간 변경했더니 하루 600만원 매출을 찍으신 대표님, 하루 매출 800만원을 기록하시고 지금 또 억대 매출을 유지하시는 대표님, 상품 런칭 하나로 바로 월 매출 1,500만원 찍으신 대표님, 지금 이런 결과들이 강의 런칭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나오고 있는 결과들입니다. 누군가는 저를 강의팔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좋은 정보와 데이터를 요리해서 알려드리는 그 가르침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걸맞는 정말 좋은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교환을 알려드리는 걸 넘어서서 내부에 커뮤니티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네트워킹 파티를 열어서 대표님들끼리 함께 자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기도 합니다. 또 교류할 수 있는 자리만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소싱 해커톤 챌린지라고 해서 실제로 상품 소싱과 업로드를 숙제처럼 내주고 교정까지 도와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도 월 매출 4천만원, 하루 매출 400만원, 하루 매출 70만원 등 계속해서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의도 그냥 틀고 끝나지 않습니다. 쇼핑몰 로직이 바뀌거나 트렌드가 바뀌면 곧바로 즉시 수정해서 대응책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곧바로 대응하고 업로드 드리기 어려운 내용들은 카페 내부 VIP 칼럼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옛날 정보와 최신 정보가 혼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엔 되게 적절한 정보였는데도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거나 혹은 더 좋은 수단이 있는 정보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격차에서 김머신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계속해서 주어지니까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하나가 수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사업을 키우시고 계신 대표님께 굉장히 좋은 표지판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영상 퀄리티는 대기업 강의 영상과 비교해도 더 잘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용들이 투입됐는지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곧 AI 챗봇 서비스로 제가 가르친 커리큘럼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김머신봇 서비스까지 도입될 예정입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김머신봇에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안 되는 이유보다는 잘 되게 하는 방법을 찾는 공간, 잘 되는 사람만 더 잘 되게 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미 결과가 말해주고 있고 선순환만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에 대표님을 초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부터 시작해서 초고수 억대 셀러 분들도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셀러 커뮤니티의 대표님들을 초대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 격차 김머신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